2.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아주 끔찍하기도 했다. 이반 일리치는 항소법원 판사로 일하다 45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페데르부르크 관청에서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중요한 업무도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으면서 단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고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있으나 마나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6천 루블에서 1만 루블까지 꼬박꼬박 받아챙기며 여생을 느긋하게 살았다. 이반 일리치의 아버지 일리아 예피모비치 골로비는 이처럼 쓸모없는 관청에서 3등 문관이라는 쓸모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중 둘째였다. 첫째 아들은 부서만 달랐을 뿐 제 아버지처럼 출세 가도를 달렸으며 이제 대충 자리만 지키고 봉급을 받는 군속연한에 가까워졌다. 셋째 아들은 실패작이었다. 그는 여기저기 전전하며 번번이 실패만 하다가 지금은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들은 그와 마주치는 걸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그럴 수만 있다면 그의 존재 자체를 잊고 싶어 했는데 형수들은 특히나 더 그랬다. 하나 있는 딸은 그래프 남작과 결혼했으며 그도 장인처럼 페데르부르크의 관리였다. 이반 일리치는 다들 말하길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형처럼 냉정하거나 까다롭지 않았으며 동생처럼 제멋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 둘의 중간쯤으로 똑똑하고 활달하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법률학교에 다녔다. 동생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5학년 때 퇴학을 당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가 살아가는 내내 잃지 않았던 성품은 법률학교 시절에 이미 갖춰졌다. 그는 능력 있고 쾌활하고 선량하며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아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날벌레가 불빛을 향해 날아들듯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상류사회 사람들에게 이끌렸으며 그들의 태도나 인생관을 습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뭔가에 온 마음을 다해 열중하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은 그의 삶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여성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허영심에 빠져보기도 했으며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는 자유주의 사상을 탐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옳은 것이라고 일러주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법률학교 시절 그는 이전이라면 몸서리 쳐지게 혐오했을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역겹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행동을 옳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고 다시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일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가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10등 문관 자리에 임용되자 그의 아버지는 제복을 맞춰 입으라며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 돈으로 샤르메르 양복점에서 제복을 맞추었고 결과를 미리 생각하라는 뜻의 라틴어 글귀를 새겨 넣은 메달도 시계줄에 달았다.
그리고 은사인 공작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 도노 레스토랑에서 송별회를 겸한 식사도 했다. 그런 다음 최고급 상점들을 다니며 주문하거나 구입한 속옷과 옷까지, 세면도구와 화장품, 여행용 담요 등을 최신식 여행 가방에 꾸리고 아버지가 손을 써서 마련해준 현지사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기 위해 부임지로 떠났다. 부임지에 가고 얼마 되지 않아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에서처럼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갔다.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경력을 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품위 있게 삶을 즐길 줄도 알았다. 가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럴 때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언제나 상대를 예의 바르게 대했다. 그리고 주로 분리파 교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아주 정확하고 청렴결백하게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꼈다. 이반 일리치가 아직 젊고 가볍게 즐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긴 했지만 일할 때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했으며 엄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대체로 장난스럽고 재치가 넘쳤으며 늘 너그럽고 공손했다. 이반 일리치를 한 가족처럼 아끼던 지사 내외는 이런 그를 두고 좋은 젊은이라 부르기도 했다. 첫 부임지에서 이 세련된 법조인에게 접근하는 부인들이 여럿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중 한 연인과 실제로 애정관계에 휘말리기도 했다. 모자가게 여주인과도 연문을 뿌렸다. 시종무관들이 그를 그 지역으로 출장을 오면 술자리를 마련해 그들을 대접했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면 멀리 외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지사는 물론 그 부인에게도 잘 보이려고 늘 애를 썼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품위와 예의를 잃지 않았으므로 누구도 그에 대해서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못했다. 사실 그 행동은 프랑스 속담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객기춤으로 봐줄 수 있는 정도였다.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셔츠를 입고 프랑스 말을 쓰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류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었으므로 고위층 사람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첫 부임지에서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난 뒤 근무지를 옮길 기회가 찾아왔다. 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예심 판사 자리를 제안받았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제껏 쌓아온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친구들과 송별회를 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은제 담배 케이스를 선물로 받은 뒤 그는 새로운 근무지로 떠났다. 이반 일리치는 예심 판사가 되고서도 전임지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할 때와 다름없이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과 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이전 일보다 예심 판사 일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다. 샤르메르 양복점에서 맞춘 제복을 차려입고 바짝 긴장한 채 서서 현지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청원자들과 이반 일리치를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관리들을 당당하게 지나쳐 아무 거리낌 없이 현지사 집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차를 마시던 그때도 꽤 좋긴 했다. 하지만 그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다. 업무차 출장을 간 지역에서 만나는 경찰서장이나 분리파 교도들 정도가 전부였다.
이반 일리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료에게 하듯 다정하고 공손하게 대했는데 사람들이 그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자신들을 누를 수 있는데도 늘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느낌을 갖는 게 좋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예심 판사가 된 지금 이반 일리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 아무리 중요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도 모두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이에 제목과 정해진 말 몇 마디만 쓰면 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든 잘난 체 하던 사람이든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었고 자리에 앉히는 게 내키지 않으면 그대로 세워둔 채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권력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권력을 부드럽게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권력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직책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매력이었다.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러니까 심리를 진행할 때, 이반 일리치는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모두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개인의 견해는 철저히 빼고 오직 사실 자체만을 기록하며 무엇보다 형식상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지켜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정리하는 방법을 재빨리 터득했다. 이는 굉장히 새로운 일처리 방식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1864년 제정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예심판사 신분으로 새로운 도시에 오고 나서 이반 일리치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며 달라진 위치에 따라 처신도 어느 정도 달리했다. 현의 권력층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한편 법조계 관리들이나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정부에 조금쯤 불만을 품고 온건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교양 있는 시민의 모습을 갖췄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차림새는 예전과 같이 품위 있게 유지했지만 턱수염은 깎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게 두었다. 새로운 도시에서도 이반 일리치의 삶은 굉장히 유쾌했다. 사교계 사람들은 현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긴 했어도 다들 상냥하고 친절했다. 봉급도 올랐고 그 즈음 시작한 휘스트라는 카드놀이도 그의 삶에 적지 않은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카드놀이를 즐길 줄 아는 데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아주 정확해서 대개 승리를 차지하는 쪽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반 일리치는 장차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미엘은 이반 일리치가 어울리던 사교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영리하며 멋진 아가씨였다. 예심 판사 업무에서 잠깐씩 벗어날 때 이반 일리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장난삼아 가볍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를 만났다. 이반 일리치는 특별 보좌관 시절에는 춤을 자주 추었지만 예심 판사가 되고 나서는 좀처럼 춤을 추는 일이 없었다. 자신이 새로 생긴 기관의 5등 관리이긴 하지만 춤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만 춤을 추었다. 그런 식으로 가끔 파티가 끝나갈 즈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춤을 추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때까지 이반 일리치는 꼭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푹 빠진 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결혼을 못할 이유는 또 뭐야?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훌륭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으며 굉장히 아름다웠고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가 더 나은 상대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봉급을 받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그 정도 재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집안도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아주 반듯한 여성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아내 될 여자를 사랑했고 두 사람의 인생관이 서로 같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에게 그 결혼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시간, 그리고 새 가구와 그릇과 속옷이 있는 집에서 두 사람이 마음껏 애정을 표현하던 신혼 시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그 자신이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삶, 즉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며 늘 품위를 잃지 않아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삶이 결혼했다고 해서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풍부하고 탄탄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갑작스럽고 낯설고 불쾌하고 힘겹고 점잖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갑작스럽고 낯설고 불쾌하고 힘겹고 점잖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반 일리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어떻게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아내는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의 표현을 빌리면 기분 내키는 대로 유쾌하고 품위 있는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별 이유도 없이 남편을 질투하는가 하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르거나 매사에 트집을 잡으면서 사납고 거칠게 굴기도 했다. 처음에 이반 일리치는 예전에 공경에서 벗어났던 방식 그대로 말하자면 가볍고 유쾌한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내의 기분이나 감정은 무시한 채 예전과 다름없이 가볍고 유쾌하게 생활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카드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클럽이나 친구들 집에 가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온갖 험한 욕설을 내뱉더니 그 뒤로는 남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욕을 해댔다. 남편이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 들어앉아 자신처럼 우울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이 상황이 몹시 두려웠다. 그는 결혼 생활이 적어도 아내와는 유쾌하고 품위 있는 삶에 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삶을 파괴할 때가 많고 따라서 이 파괴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의 업무였다. 이반 일리치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핑계로 아내와 맞서면서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를 지켜나갔다. 출산을 하고 나서 아내는 아기에게 몇 번이나 젖을 물리려 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든 아기와 산모가 정말 아프거나 아픈 것처럼 생각될 때든
온갖 경우에 남편이 함께해주길 요구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고 가족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더 확고해졌다. 아내의 신경질과 요구가 늘어갈수록 이반 일리치는 삶의 중심을 점점 더 일에 두었다. 날이 갈수록 더 일에 빠져들었고 명예욕도 예전보다 강해졌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는 삶을 편리하게 해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래서 그렇듯 결혼 생활에서도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 나름의 태도를 정했다. 결혼 생활에서는 아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편리함, 즉 따뜻한 식사와 집안 관리와 잠자리만 요구하기로 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가정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것 말고 즐겁고 유쾌한 일도 조금쯤은 바라는데 그런 바람이 충족되면 굉장히 고마워했고 만일 반감이나 불평에 부딪히면 그 즉시 일이라는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로 들어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반 일리치는 우수한 관리로 인정받아 3년 뒤 검사부로 임명되었다. 새로 맡은 업무와 그 중요성, 누구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연설, 새로운 직책에서 거둔 성공 등 이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를 더욱더 일에 빠져들게 했다. 아이들이 연이어 태어났다. 아내는 불평이 더 많아지고 짜증도 늘었지만 이반 일리치는 가정생활에 관해 이미 태도를 정해 놓았으므로 아내의 잔소리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한 도시에서 근무한 지 7년이 지났을 즈음 이반 일리치는 검사로 승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새 부임지로 떠났다. 그런데 돈이 넉넉지 않았고 아내는 이사간 곳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 봉급이 예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생활비도 그만큼 많이 들었다. 게다가 아이를 둘이나 잃은 탓에 이반 일리치에게 가정생활은 더 불편해졌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새로 이사간 곳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을 원망했다. 부부가 대화,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한 대화를 할라치면 예전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다투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은 순식간에 격렬해졌다. 아주 가끔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때도 있긴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얼마 안 가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멀어지며 마음속에 감춰둔 적개심을 드러냈고 그들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이 적개심의 바다에 다시 뛰어들기 전 잠시 머무는 작은 섬일 뿐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이런 소원한 관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면 아마도 무척 괴로웠을 테지만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로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의 목표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더 멀리 멀어지고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줄여갔고 부득이 함께 있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다. 중요한 것은 이반 일리치에게 일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모든 삶의 재미를 일에 집중하면서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미가 그를 삼켜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자각.
포면적이긴 하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나 아랫사람들을 만날 때 그에게 향하는 예우, 상급자와 하급자들 사이에서 거둔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스로도 느끼는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와 함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와 식사 자리, 카드놀이 등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반 일리치의 삶은 그가 기대한 대로 즐겁고 만족스럽게 흘러갔다. 그러면서 7년이 또 지났다. 큰딸은 벌써 16살이 되었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며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가 불화의 원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들을 법률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김나지움에 보내버렸다. 딸은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랐고 아들도 공부를 꽤 잘했다.